자, 오늘은 제가 이쪽 사무실에 카메라가 없는 관계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얼굴 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08%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가 0.88% 하락을 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가 1.95%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 완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증시 하락은 빅테크 주가의 하락에 기인해요. 특히 이제 우리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도 여러분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소형주 그리고 뭐 이제 부동산 주택 관련 종목들 이제 저금리 수혜주로 관심을 다 돌렸기 때문이고 실제로 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비디아 같은 이 빅테크 주식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면 분할 전에 이제 500달러 미만 선에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매수를 진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뒤늦게 입장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근데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그래픽 카드 시장, 뭐 딥러닝,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시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블랙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블랙웰 이후에도 루빈 그다음에 뭐 루빈 울트라 이거에 대한 그 정보들도 커뮤니티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입장하신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블랙웰의 이 성능과 단지 30배 이상의 성능을 낸다는 것만 봤지 이거에 대한 이 고객사들의 그 뭐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거에 의한 그 후기 같은 것들이 아직 이제 시장 그 지배력에 대한 그런 어떤 접목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루빈 울트라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승의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거는 아시겠지만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술주를 포함해서 뭐 여러 주식의 가치가 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이거 이렇게 안 가도 갈 기업은 다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입장, 커뮤니티 입장 주소가 있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입장 신청을 하시면 이제 인증방으로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십니다. 거기서 인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커뮤니티에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3,000분 가까이 입장해가 계시고 뭐 여기에는 이차전지 반도체 국내 해외 시장 투자자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소통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제외한 그런 어떤 컨텐츠도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해주셔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한 조정과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강력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심각할 정도로 크게 갖추고 있어요. 현재의 조정 국면이 지나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조정 하락을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커뮤니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와 빅테크 주식의 경제 회복과 함께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신형 블랙웰
그래픽 장비 이제 GPU죠, 여러분들. 이 출시와 맞물려서 고대역 그 HBM을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또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대만의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 H100 공급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하반기 서버 시장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예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H100 여러분들 가격대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 H100이 지금 MS, 뭐 구글, 아마존, 테슬라,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고성능 GPU 제품이고 작년부터 공급 부족 문제는 TSMC의 생산 한계와 급증한 수요에 기인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30에서 40% 달했던 격차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자릿수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에서 사용되는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공급 부족 해소는 관련 공급망 전반에 큰 수혜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도 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뭐 여러 이 장비 그다음에 세척 관련 제우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엘 이후에 이제 다음은 루빈으로 넘어가는데 이 블랙엘 시리즈 GPU랑 HBM 메모리 수요 증가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이제 방금 보여드린 H100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모두 끌어올린 신제품 블랙엘을 블랙엘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 GPU를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 매출 증대, 그 다음에 고객사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해외 관계자분들도 저와 소통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지금 뭐 타이완 쪽에 서버 제조업체 퀀타, 윈스트론, 인벤텍 뭐 여러 가지 이 회사들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뭐 개미가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 뭐 물린다 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필터링을 잘 하셔야 될다라고 저는 봐요. 예. 많이 먹었다 줄 때 챙기자.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GPU 공급 차질 이 해소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등의 이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엔비디아의 H100 그다음에 이제 블랙엘 시리즈 제품에 사용되는 HBM 반도체 수요도 하반기에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HBM은 엔비디아 인공지능 GPU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 인공지능 서버 출하량이 댐을 개방을 한 것처럼 댐 개방한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전문가들이 해외 쪽은 그렇게 또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블랙엘 GPU 출시는 꾸준한 수요 증가, 모멘텀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거를 통해서 관련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이고 큰 변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와 관련된 공급망,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랑 공급망 개선은 장기적으로 큰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뭐 딥러닝, 뭐 자율주행, 그래픽 카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액분 얘기를 하시는데 액분 이후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지금 자산 증대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저희 커뮤니티에 많죠. 그래서 액분에서 이제 나갈 분들은 다
또 매도를 진행해서 또 차익 실현을 해서 나간 분들도 있으니까 액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기업과 성장과 미래와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그런 흐름, 앞으로 뭘 원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엔비디아의 이슈는 더 커집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다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까지도, 마이크론, 삼성전자도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론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고려를 해보시고 현재 시장 상황을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되게 현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피어 아십니까? 라스베거스 쪽에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 한 번쯤 TV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엄청나죠? 네, 랜드마크 실제 돔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 최고의 명물로 떠오른 반구형 공연장입니다. 스피어, SPHER이죠. 엔비디아의 플래그십 GPU 기술로 구동한 사실이 최근에 또 이 며칠 어젠가요? 밝혀졌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초대형 공연장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엔비디아의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돼서 완성이 된 게 이번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스피어 이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인데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관련 영상.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인류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짜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이 스크린들이 고해상도 비디오랑 몰입형 또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강력한 GPU가 없으면 구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해외에 있는. 특히 스피어 이 스크린은 관객들에게 압도적인 시각을 경험을 제공합니다. 뭐 4D 우리가 말하는 아이맥스랑 차원이 달라요. 공연장 내부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여기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그런 온 듯한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온 그런 느낌을 100% 줍니다. 여러분들. 최첨단 GPU 사용이에요. 스피어의 모든 시각적 콘텐츠가 엔비디아의 플래그십 GPU로 구동이 됐고 엔비디아의 GPU는 높은 처리 능력, 그다음에 뛰어난 그래픽 성능으로 이미 인지도가 다 퍼져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스피어는 생생하고 또 사실적이고 이런 비주얼을 구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피어 내부랑 이제 외부에 설치된 외부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 스크린 초고해상도 스크린인데 이러한 스크린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그래픽 처리 능력도 엔비디아의 GPU 역할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어가 엔비디아의 기술력으로 구동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엔비디아의 뭡니까, 여러분들? 혁신적인 이런 기술력이 이게 독점이 아니에요. 이 기술력을 그 대기업들에서 지금 알고 진행을 하는 거고 수요를 크게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는 이 스피어 프로젝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을 했다. 이거는 진짜 박수 칠만하다. 엔비디아의 GPU가 AI 그래픽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 기술을 다시 한번 또 자랑을 했고 스피어의 적용됨으로 인해서 공연장 내외부에 경험할 수 있는 비주얼 퀄리티가 또 매우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널리 알렸다. 그리고 관객들이 스피어에서 몰입감 넘치는 공연과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거는 단순한 시청각적 경험을 넘어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과 아트예요, 여러분들.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창조해냈습니다. 엔터도 여러분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 되게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스피어가 엔비디아의 기술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에 어떻게 미래 기술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 많은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신호탄을 또 한 번 쏘아 올렸다. 이러한 기술 혁신이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고 아직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 아무튼 저는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기술과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보여준 여러분들 이 기술로 가능한 미래 응용을 해보면 뭘 응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스피어 사례를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이 또 제가 들었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도시계. 뭐 중동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의 GPU, AI 기술은 스마트 시티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천조씩 투자하는 이 스마트 시티.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분석 능력을 활용을 해서 자, 트래픽, 교통, 에너지 효율, 뭐 리퍼블릭 세이프티, 공공 안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은 교통 흐름을 개선을 하고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과 통신과 연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상과학 그 영화, 뭐 SF 영화에 보면은 막 우주선이 떠다니고 드론 택시들이 막 날아다니고 건물들이 보면은 다 그 세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스피어와 같은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방금은 아트와 접목을 시켰지만 교육이랑 또 그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이제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기장 공장 천장에도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걸 다 결합한 몰입형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또 뭐 훈련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죠. 군사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 훈련 그리고 의료 훈련, 의료 교육 그 다음에 뭐 파일럿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의 심을 파일럿으로 아주 원형에 들어가고 이거 교육받으면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해서 실제 상황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해서 가상 이벤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새로운 형태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방금처럼 뭐 이런 돔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각적 가상 콘서트,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 영화 상영까지도 관객들이 집에서 몰입형 경험도 뭐 집 하우스용도 이제 개발을 될 수가 있는 거고 엔터테인먼트와 연관 지을 수가 있어요.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헬스케어, 원격 의료, AI 기술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원격 의료 시스템이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리밍과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환자가 위치한 곳에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또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많아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 GPU랑 AI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이미 GPU는 실시간으로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안전한 운행을 또 가능하게 하고 있죠. 스마트 교통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교통관리, 사고 예방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많잖아요. 음주 차량이 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덮친 부분 참 안타까운데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산업 자동화랑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성능 GPU를 활용한 로봇은 더욱더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자율적인 학습과 적응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물류, 농업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액분이고 뭐 5% 조정이고 지금 여러분들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3, 4년 뒤에, 2, 3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술이 엔비디아 기술이 향후 더욱더 발전하고 국내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GBM 생산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은 더욱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술 발전 초기에 이러한 기업의 해외고 국내고 가리지 않고 잘 분석해서 올바른 투자의 관점을 잡고 투자를 해서 미래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여러분들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신청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엔비디아 구글 본사를 방문을 해서 경기도와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죠.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뭐 여야를 떠나서 엔비디아와 만남에서 경기도 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협력을 제안을 했고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AI 메디컬 데이터 센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의료 쪽. 경기 북부 지역에 특화 데이터 센터를 필요한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게 김동연 지사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 시티와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시티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안정, 교통, 뭐 에너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최적화, 예? 교통 관리, 교통 체증 줄일 수 있고 최적의 경로 제공,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 최적화, 공공 안정, 실시간 모니터링, AI 분석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인간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서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자동으로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CTV에 엔비디아 칩을 탑재를 해서 뭔가 이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이 봤을 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공격하는 듯한 그럼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신고가 되면 더 빠른 신고. 예. 지금 요즘에 무슨 사건 사고 발생하면 신고 안 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바쁜데 아무튼 음, 투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혁신적인 기술 적용은 뭐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중요한 요소로 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이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거 아닌가? 한 이 도시의 예,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와 관련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뭐 AI, 데이터 센터 확장은 엔비디아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주말인데 주말에도 또 커뮤니티에서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어요.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예,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정 댓글 보시면 됩니다.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아서 참 보람됩니다. 보람되고 어저께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커뮤니티 입장 요청이 지금 1023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1023건이 넘었어요. 인증을 하셔야지 입장이 됩니다. 무작위로 입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이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 배우 한석규 선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이자 대한민국의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얀 도화지가 되라. 이 말이 자기 색을 마음껏 검은 붓으로 펼치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순수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주 좋은 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한석규 씨가 이제 말을 하기를 검은 도화지가 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검은 도화지, 어둠과 암흑 여러분들 하늘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둠과 암흑의 중요성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둠이 없다면 별은 빛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서로 보완을 하고 하나의 뷰를 이룹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다름의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어쩌면 가르쳐 주는 걸지도 몰라요. 다르다고 해갖고 어둠이라고 해서 그것을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 불편함은 우리들의 배려심으로 포용하고 어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그냥 마냥 위험하다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립된 생각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을 다른 의미로 결국엔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어울리는 뭐 투자 사회, 개인, 국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각 기업은 저마다 색깔과 전략을 또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펼치고 어떤 기업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시장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이 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 가지 개인 투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 금투세, 공매도 관련 부분도 개선이 되기를 개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기업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크게 된 그런 역사도 되게 많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때로는 불확실성, 그 다음에 위험을 동반을 해요. 하지만 이런 도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런 발전은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검은 도화지 위에서 별이 빛나듯이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혁신이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의 색깔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할 때, 실패에 직면할 때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한다면 일상 삶뿐만 아니라 또 투자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고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얀 도화지, 검은 도화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예,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이 불편하더라도 배려심으로 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주식시장,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투자를 하는 이 길이 빛나기를 바라며 어저께 밤에 몇 자 제가 좀 적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위해서 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에 또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엔비디아 해외 투자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관점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 투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미팅이 많이 잡혀 있는데 미팅 후에 또 관련 부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면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